반갑습니다, 여러분. 쌤과 함께 모의고사 영어 듣기 팁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쌤이랑 같이 17단원이죠. 문단 요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거의 다 왔습니다. 요약문 하면은 사실 40번 문항이라고 보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 40번 문항은 어떻게 푸는 건지 쌤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40번 문항은 문단 요약이라고 하고요. 글의 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요약문을 제시하고 그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유형이 문단 요약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단 요약을 풀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긴 지문을 최대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정말 엑기스만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은 반드시 뭐가 된다? 글의 주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져 있을 거니까 우리가 주제 제목 찾는 그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요약문의 빈칸 뚫린 곳을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어휘가 뚫려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어휘는 핵심, 우리가 최대한 엑기스만 뽑은 요약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뚫린 거라면 정말 중요한 글의 핵심 어휘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제를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어휘력을 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요약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선생님, 긴 글을 다 읽으면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긴 글 다 읽기는 읽을 거예요. 근데 읽다가 쌤이 뒤에서 바로 얘기해 주겠지만 읽다가 좀 여기는 빨리 스킵해도 되겠는데 빨리 넘어가도 되겠는데 하는 것은 좀 빨리 넘어가고 강약 조절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긴 글 안에서 주제문을 대놓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때에는 주제문을 대놓고 보여주기보다는 요지를 사례나 실험 내용 등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래야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글이 길다 보니까 요거 중에서 내가 일부 문장을 요거 좀 해석이 되네. 그래서 일부 문장만 해석하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내가 읽은 부분, 내가 해석한 부분, 내가 이해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한 부분이 마치 중심, 문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일부 내용만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잘못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쌤은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이렇게 글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긴 글, 그리고 여기 밑에 요약문, 그리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어디부터 읽어라? 요약문부터 읽어라. 왜요? 이미 엑기스잖아요. 물론 그 안에 빈칸이 뚫려 있긴 하지만 엑기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버리면 읽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올라갔을 때 이 문장과 가까운 내용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약문 먼저 읽는 거고요. 그래서 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엑기스로만 담아놨다. 자, 두 번째는요. 선택지 어휘도 읽어주는 거 좋아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어휘가 다 제각각 달라서 10단어가 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 B가 있으면 우리 여기 두 개는 같고 또 여기 두 개는 같고 여기 두 개는 같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선택지 어휘를 넣어주셔서 선택지 어휘 읽어보시는 것도 핵심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패러프레이즈 해서 나오겠죠. 자, 빈칸 핵심 어휘. 자, 이 빈칸 핵심 어휘는 대부분 유사어나 동의어가 제시된다고 했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단어를 암기하실 때요. A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뜻이 있다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얘 반의어가 뭔지, 유의어, 동의어가 뭔지를 살펴보시는 게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어휘 문제를 적용시키는데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모의고사 또는 내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유사어, 동의어, 반의어를 함께 알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자, 긴 글을 읽을 때요. 요렇게 이제 읽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부분 다 읽은 거예요. 요거 읽었고 요거 읽었어요. 그래서 긴 글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혹시 나오는 어휘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이 긴 글 안에서도요, A라고 말했는데 요걸 그대로 A라고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A 다시라고 하던가, 즉 유의어, 동의어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 문장을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된 거니까 위에 있는 A 그 다음 밑에 있는 A 다시 A 다시는 결국 위에 있는 A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지나 여기 이 부분이나 요약문에 나온 것과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곳에는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택지의 단어들을 빈칸에 넣어 보시고요. 여기에 내가 5번을 선택했다면 5번의 단어를 빈칸에 여기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해석한 다음에 이 요약문의 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 요약문이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결국에 요약이라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니까 포괄적으로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요렇게 쌤이랑 같이 글의 요약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쌤이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로 연습하기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2 2021년 3월 학평 40번 보고요.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지문이 참 길죠. 그럼 여기부터 읽어야 되느냐, 여기부터 읽어야 되느냐? 당연히 요약문부터 먼저 읽는 겁니다. 자, 요걸 요렇게 요약한 건데요. 요약했다는 말은 중요한 게 다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긴 지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요 핵심 어구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개를 빵빵 뚫었으니 어휘 문제도 같이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중요한 부분 읽고 그 중에서 요 A와 B 이 빈칸 A, B를 과연 이 지문에서 뭐라고 썼는지 똑같이는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실험에 따르면 실험 하나 하는구나. 자, 그 실험에서 A가요. 근데 그 A가 어떤 A냐면 사실 더하고 난 다음에 명사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적 부담이에요. 이 지적 부담을 지금 형용사로서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적 부담이 즉 뇌에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 부담이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제한된 지적 부담. 그럼 여러분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 보면은 varied. 그 다양화된 지적 부담. 지적 부담이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지? 자, 요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아니면 밑에 있는 increased. 자, 이게 뭐예요? 증가된. 즉 커진 지적 부담. 요건 좀 괜찮네요. 그죠?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지적 부담이 이끈대요. 뭐를 이끄냐면 여기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여기 reflex에서 여기 X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반사적인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reflex에다가 이렇게 X가 붙으면 반사적인이고 reflective에서 C가 나오면 요건 숙고하는, 좀 생각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완전 반대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띠리리한 지적 부담이 자, 뭐를 이끌어요? 자, 신경을,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뇌를 내가 이거 하도록 이끕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적 부담이 과연 어떻게 하면 반사적인 뇌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시작해볼까? 자, 여기 대학에서요, 학생들이 간략하게 보여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이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짧게, 잠시 보여준 거죠. 자, 뭐를 보여줬냐면 이 숫자를 보여줬는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야? 학생들이 외워야 하는 숫자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 뒤에 그들이, 즉 학생들이 이 제공받았어요. 선택을. 그 말은 뭐야? 선택하게끔 명령을 받은 거죠. 자, 뭘 선택하냐? 과일 샐러드 먹을래? 아니면 초콜릿 먹을래?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받은 겁니다. 초콜릿 케이크 먹을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주어인데 when 뒤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없죠. 동사 여기 있습니다. 묶으세요. 그 학생들이 기억하는 숫자가 7자리로 길었을 때는 그러면 그들 중에 63%는 다 뭘 선택했냐면 케이크를 선택했대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7자리 숫자를 암기한다는 건 이거는 이 글쓴이가 봤을 때는 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긴 숫자예요. 그럼 여러분 길다라는 건 어떻게? 지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이건 지적인 부담을 주는 거야. 부담이 어쨌든 좀 큰 편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 뭐 먹었다고? 얘네는 케이크 먹어. 가볼게요. 그럼 이번엔 자, the number 수인데 어떤 수냐면요. 그들이 요청받았어. 즉 학생들이 요청받은 겁니다. 기억하라고. 뭐를 기억해? 자, 기억하라고 요청받은 그 숫자는 단지 2자리일 때. 아, 그러나가 우리 앞에다 넣으면 아, 반대로 그러나 자, 2자리 숫자 그거 암기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누가 봐도 지적 부담이 덜하죠? 부담이 덜합니다. 자,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 59%가 선택했대요. 과일 샐러드를. 과일 샐러드. 그래서 여기다가 과일, fruit salad.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까지 끝났으면 이제 직접 부담이 과연 우리 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reflective니까 요거 C가 나왔죠. 이거 뭐야? 숙고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숙고하는 뇌가요.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럼 우리 머리가 알죠. 여러분, 과일 먹을래? 초콜릿 케이크 먹을래? 하면 우리도 잠깐 무슨 생각해요? 아, 과일이 초콜릿 케이크보다는 더 건강한데. 그치? 더 건강한데. 그러나, 근데 봐봐. 우리의 reflexive, X죠? 이거는 반사적인 뇌. 그러니까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내 몸이 가 있는 내 뇌가 먼저 그냥 뭔가 우리 어떤 본능적인 것. 이 반사적인 뇌는요, 뭐를 바라고 있어요? 그 부드럽고, 지방이 아주 많은 그런 초콜릿 케이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반사는 뭐를 원해? 초콜릿 케이크를 원해.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반사신경이 더 컸던 거죠. 반사적인 뇌가 더 큰 거예요. 이건 뭐가 더 큰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더 숙고하는 뇌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은 만약에 있잖아. 이 숙고하는 뇌가 바빠. 숙고하는 뇌.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가 바쁘대요. 왜 바빠? figuring out. 자,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에 바빠. 정신이 없어. 뭐와 같은 거? 7자리 외우는 거. 자, 7자리 외우는 건 직접 부담이 생기죠. 이게 숙고하는 뇌입니다. 막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가만히 있던 이 충동이 이기게 되는 거죠. 쉽게 이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뇌가요, 딱 반사하는 뇌가 있고, 이 숙고하는 뇌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근데 숙고하는 뇌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 널널한 반사적인 뇌가 즉 충동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케이크가 이겨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만약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즉, 오직 딱 그 사소한 여기 있는 distraction은 산만한 행동. 그 산만한 행동이 뭐예요? 뭐 2자릿수를 외운다던가 그런 것들은 뇌에게 어쨌든 부담을 주는 건데 다소 덜 산만한, 즉 사소한 그런 일들을 지금 주었을 때는, 즉 열심히 생각 안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이 숙고하는 뇌가 당연히 반사적인 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충동을. 됐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요걸 봤을 때 보시면 여기다가 직접 부담이 크다고 한번 넣어볼게요. 직접 부담이 크면 반사적인 뇌가 어떻게 돼? 이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긴다라는 표현을 뭘로 쓸 수 있냐면 도미넌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세한이에요. 우세한, 우세적이다. 얘가 이긴다. 왜? weak는 뭐예요? 줄어든다니까 이거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요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학평 40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을 보시면 여기로 가자.
요렇게, 그치? 자, 보시면 여기에 참가자들이 요청받았어. 또 뭔가 실험을 했나? 자, 예측하라고, 가격을 예측하라고. 어떤 가격? 여기 가격 변화. 미래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요렇게 명사가 그들의 명사가 뭐예요? 그들의 바램, 그들의 무시, 그들의 확신. 됐죠? 그럼 뭐에 대한? 그 가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들의 바램이나 그들의 무시나 그들의 확신. 그것이 아직 안 끝났어. 컴마 뒤에 여기는 동사하다. 그들의 예측을 동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럼 지금 보니까 미래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들의 무시가 있는지, 그들의 확신이 있는지, 그들의 바람이 있는지 빈칸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여줬대요. 누구한테? 그들의 이제 피실험자들한테 이 피실험자인 참여자들한테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그 가격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가격의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사실 그 가격표는 과거의 변화래요. 뭐에? 주식시장의 과거의 그 변화를 보여준 거지 뭐가 아니에요? 자, 미래 가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대절을 얘기한 거죠. 그래프가 보여줬다. 최근의 변화를, 미래 가격의 변화를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원래는 주식시장의 가격 변화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밀 변화예요. 밀 가격 변화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요청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예측하라고. 그 가격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라. 과거에 있는 밀 가격 변화 보시고요. 그리고 미래의 이 밀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어떤 보상? 당신의 예측이 맞으면. 잠깐, 당신의 예측이 맞으면. 자, 그럼 봐봐요. 그러나 요 사람은요 또 나눴습니다. 그들의 참여자를 뭘로 나눴냐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는 농부, 한 명은 농부, 하나는 이 베이커스, 그러니까 이제 빵 굽는 제빵사로 나눈 거죠.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돈을 더 받아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밀 가격이 오르면. 밀 가격이 더 오르면 당연히 농부는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빵사의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언제 받아요? 밀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더 이득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피실험자들이 자, 두 가지의 분리되어져 있는 돈을 지불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거? 하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미래 가격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또 보너스도 받고. 자,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알아냈대. 뭘 알아냈냐면 이걸 알아냈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보너스에 대한 프로스펙트, 예측, 뭐 여기서는 이제 기대. 이게 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프로스펙이 여기서는 이제 기대 전망. 기대 전망. 얘가 그 자체로 예측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바래요. 바란다? 이 단어도 중요하죠. 바란다고요? 바라는 건 뭐예요? 여기 wish죠. 가격이 어떻게 어디로 올라갈지에 대한 그들의 바람이 됐나요? 결국 그들의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 influence라는 단어 대신에 우린 뭘 써요? affected.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요렇게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 어휘 중에 모르는 어휘가 있었다라고 하면 contradict, 요거 모순되다라고 하는 표현. 또 여기 restrict, 요거 제한하는 거. 그리고 change, 바꾸는 거, 깨닫는 거. 여기선 더 어려운 단어는 없겠죠. 단어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쌤이 얘기했던 요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결국엔 실험이라고 하는 거,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그 연구된 결과가 나와야 그게 요양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다른 모의고사들도 한번 요양문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